간단하게 일단은 건물 지을 때는 돈이 3개가 들어요. 네. 첫 번째는 땅 살 돈. 땅 살 돈. 두 번째는 이제 건물 지을 돈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. 이제 부대 비용. 여기서 얻어들이는 이랄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. 사실 그쵸. 저희가 생각하는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런 단위는 아니잖아요. 최소 억 단위. 최소 억 단위죠. 자, 안녕하세요. 경매하는 직장인 경사인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네, 네. 예, 자기 소개 한번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규모 신축 투자를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유튜브 황금돼지 TV를 운영하고 있는 황금돼지 송양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황금돼지님도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죠. 회사 생활을 그래도 제가 알기로 10년? 9년 했어요. 그러면 거기서 오는 약간 회의감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? 그때는 제 관점은 뭐였냐면 저는 영업이었거든요. 네. 제가 회사에 기여하는 것 대비 월급이 적다는 걸. 그때는 제가 영업이었는데 그것도 B2C 영업이 아니고 네. B2B 영업이었어요. 네네. 내가 맨날 가가지고 그 고객들이랑 뭐 술도 마셔주고 막 주말에도 가고 거기 와이프 뭐 좋아하는지 막 수입 과자 같은 거 사서 들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50억짜리를 수주를 했어. 네. 근데 그 50억을 수주했다고 내가 막 상도 받고 그랬어요. 이런 플라스틱 상패 있어요. 네. 그 상패랑 네. 상품권 20만 원짜리를 주더라고. 그래서 내가 거기서 현타가 온 거야. 돈을 버는 게 네. 급여는 돈이 아니구나. 돈은 사업주가 버는 거고. 그렇게 현타가 와가지고 네. 저는 이제 이 월급으로는 뭐 집도 사기 힘들 뿐더러 이거 구조 자체가 결국은 네. 돈을 벌려면 투자나 사업을 해야겠구나. 진짜 뭐 약간 느낌이 한편의 미생 보는 느낌? 제가 신축을 그렇더라고요. 하는 이유가 네.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.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겠다. 네. 거의 사업처럼 해야겠다. 네.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네,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건물을 짓는 데까지 오셨는데 처음에 투자금을 모으는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어요. 전 투자금을 모은 적이 없어요. 모은 적이 없습니까? 네네.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. 활용을 한 거죠, 처음부터? 네네네. 그러니까 저는 네.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부터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생겨서 그때까지는 직장인이셨고. 그때까지는 직장인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욜로였죠. 막 쓰고 저축한 습관도 없었고 저축액도 없었고 그렇게 살다가 아기 네. 태어나니까 뭔가 현타가 왔는데 네. 그때부터 저축을 하자니까 너무 이게 아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많고 그렇죠, 알죠. 그래서 그때 그냥 모을 수도 없었고 네. 그때 또 모으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를 시작했죠. 그러면 다른 투자 유튜버분들이 얘기하는 뭐 투자금을 처음에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얼마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주의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잃어도 되는 돈이냐 거기에 대한 배수진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했던 이유도 네. 주식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어렵고 어렵죠. 그래서, 변동성도 심하고. 변동성도 심하니까 대출을 받은 만큼 네.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라서 안전하다 이런 것보다 약간 깨달음의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? 처음에는 막연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아파트 투자 이런 걸 했었죠. 제가 뭐 깨달았다기보다 네. 주변에서 오르고 있는 거를 제가 봤으니까 제가 빠르게 행동했던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파트는 확실히 뭐 수도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맞아요. 네. 그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첫 투자는 아파트였던 첫 건가요? 투자는 이제 분양권, 비스텔 분양권, 아파트 분양권, 이제 갭 투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투자. 그거를 뭐 프리미엄을 붙이셔가지고 그렇죠. 매도를 하신 건가요? 그때는 이제 불안하니까 네. 그런 걸 했었어요. 예를 들어 우리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면 네. 처음에 분양받을 때 이제 네. 5천만 원? 네네. 10% 5천만 그쵸, 원만 10%. 있으면 되잖아요. 예. 그러면 분양권일 때 거래할 때는 원래는 이제 5천만 원만 주고 거래가 하면 되는데 처음에 당첨받은 사람이 자기가 당첨받은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되니까 네네. 나는 그 원래 분양가 5천만 원에 네. 프리미엄을 1,000만 원을 얹혀서 판다. 이제 그런 걸 제가 6천만 원 주고 산 거죠. 네. 샀다가 그것도 이제 계약금을 놓고 잔금을 치잖아요. 그렇죠. 잔금을 치기 전에 1,000만 원을 더 얹혀서 팔아버렸어요. 지금도 그렇게 거래가 지금은 되나요? 안 되죠. 안 되죠. 전매 그쵸. 이거 전매가 제한된 그때는 거죠? 제한이 없었으니까. 그런 식으로 초단타를 해서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제가 매수까지 했다가 조금 이제 한 몇 개월 기다렸다가 좀 더 얹혀서 팔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. 저한테 진짜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뭐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?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네.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진짜 5천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있나요? 저는 이제 아파트랑 분양권은 지금은 못하죠. 저도 그 당시에 15년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17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. 정권 바뀌고 저는 그때 또 오를 거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는 단타 치거나 네. 아니면 상승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경매로 돌아섰거든요. 지금도 가능하냐 했을 때
아파트나 분양권은 지금은 좀 소액으로는 어렵다. 네. 근데 지금도 가능한 투자가 뭐냐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경매는 경매.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18년부터는 이제 경매 공부를 또 했거든요. 아,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투자를 시작하셨고 쉬면서 근데 8천만 원 처음에 네. 대출 받아서 그걸로 했다가 네. 이제 분양권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일단 신용대출을 갚고 네. 사고 팔고 네, 사고 팔고 하면서 그거를 없애고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 플러스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내 집 마련도 이제 재개발로 해서 이제 실입주를 한 거고 네. 거기에 대출 없이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거를 투자로 만든 거지. 그렇죠. 이제 그리고 나서 5천만 원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는 아파트 상승이 안 될 거다라고 오판을 한 거지. 그때부터 저는 그 5천으로 경매를 한 거예요. 경매를 대신에 그 전에 투자로 신용대출도 네. 갚고 이제 내 집 마련을 그나마 한 게 다행이었고. 그렇죠. 딱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이 딱 여기 이제 있다고 보시고 경매가 그럼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경매는 꾸준한 것 같아요. 이게 상승이나 저도- 하락이나 네. 소액으로 할 수 있고 네. 그다음에 경매 자체가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. 그냥 조금 하락기나 보합이 오더라도 더 낙찰가 낮게 할 수 있겠네요. 그쵸. 황근대님이 그래서 경매 중에서 빌라를 하셨나요? 제가 그렇죠. 알기로? 전 빌라 했죠. 빌라 하셨고. 빌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네. 빌라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빌라. 서울에 있는 네. 좀 노후된 빌라를 네. 좀 싸게 낙찰 받아서 그래서 1,000만 원, 2천만 원 그렇게 차익 보고 네. 이제 매도하거나 매도하고. 네, 전세 놓거나. 좀 빌라의 장점은 또 전세만 놔도 얼추 다 회수가 맞아요. 되고 네, 뭐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경매로 처음에 빌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이제 맞아요. 지금 그 하시는 다음에 일을 이제 신축을 하게 됐죠.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경매로 좀 이렇게 몇 번 굴려서 한 목돈을 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나요? 지금 저는 이제 2019년에 네. 이제 2억으로 신축을 했거든요. 2억으로 네. 근데 지금도 이제 2억으로 되냐라고 했을 때 네. 사실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땅값이 영향이 제일 크죠. 그죠. 이거는 땅값이. 규제랑은 상관없나요? 대출 규제? 네, 대출 규제는 상관없어요. 그런 건 있죠. 개인으로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DSR 규제는 받아요. 건물을 짓는 거는 투자이기도 하지만 네. 또 사업이기도 하거든요. 신축, 그렇죠, 그렇죠. 신축 판매라든가 네. 이제 임대업이라든가 그 업자가 1업자니까 그렇죠. 예.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아파트를 내가 개인으로 사서 올라서 팔고 이런 거는 그냥 투자. 네. 근데 이제 요 신축은 꽤 많이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뭔가 사업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사업자가 필요하다.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런 연결고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. 그쵸. 업자분들이나 인맥이나 인프라도 많이 활용을 해야 네. 되고. 근데 그만큼의 어떤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렇죠.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만큼 네. 수익을 약간 확정 짓고 내가 네. 이제 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메리트가 있고 네. 사업자는 있어야 되는데 네. 이제 개인으로는 좀 규제가 있으니까 네. 법인 사업자를 활용하면 법인 사업. 이제 대출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죠.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떻게 되죠? 처음에 뭐 내가 5억이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 하나 짓고 싶다. 네네.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? 간단하게 길어지게. 일단은 건물 지을 때는 돈이 3개가 들어요. 네. 첫 번째는 땅 살 돈, 땅 살 돈. 두 번째는 이제 건물 지을 돈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. 이제 부대 비용. 부대 네. 비용이라면 우리 뭐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이런 게 들듯이 네. 근데 이런 거 건축할 때는 부대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. 네. 함유소가 있는데 이게 1, 2, 3번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건물 지을 때 네. 돈이 들어가니까 땅부터 찾아야겠죠. 땅이 제일 클 것 같아요. 땅이 제일 둘 다. 커요. 네. 비싸 가격이. 맞아요. 원가 중에 네.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땅인데 땅값이 오르니까 네.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많이 오르는 거죠. 대표님 딱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빌라 분양할 때 그거를 이제 짓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고 네. 그런 거를 이제 시행하는 거를 같이 하시는 거죠. 저는 주택 건물 중에서도 네. 원룸 건물을 했었고요. 원룸 건물이면 건물주 한 명인 거죠. 주인이 한 명인 건물인데 거기 이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 건물인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 같은 꼬마 경우는 빌딩. 그 비슷한 규모의 네. 건물이긴 한데 네.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로만 되어 있는 그렇죠. 이제 그런 그게 또 토지 용도를 또 봐가지고 상업용 토지에는 예, 근데 이제 뭐 용도는 크게 상관없는데 네.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차인이 맞춰줘야 되는 게 핵심이니까 아,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골목골목 안에 있어도 네. 이제 원룸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네.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이 한 3, 4층은 될 텐데 그렇죠. 3, 4층까지 임차가 맞춰지려면 그래도 좀 유동인구나 상권이 좀 있는 지역에 해야 되겠죠. 그래서 토지의 용도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상권이나 네. 입지에 따라서 내가 뭘 지을지가 아. 결정되는 거예요. 그러면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황금대지님한테 가면 이런 거를 A to Z로 뭐 이렇게 연결을 주시는 그런 것도 하시나요 혹시? 저는 이제 어떻게 건물 짓는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. 강의를 들은 분
한해서 네. 코칭을 해드려요. 아, 네. 이게 뭐 코칭비가 뭐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얻어들이는 이랄까? 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. 사실 그쵸. 저희가 생각하는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런 단위는 아니잖아요. 나서 최소 억 단위. 최소 억 단위죠.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. 투자금이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룸 건물 기준이에요. 네. 원룸 건물을 왜 하냐면은 그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는 네. 거고 그랬을 때 땅값의 반 정도 있으면 돼요. 그럼 나머지는 대출. 나머지는 대출이죠. 그리고- 대출이랑 전세 레버리지. 근데 전세 레버리지를 받으려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근데 완료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레버리지를 받았다가 아. 좀 영구적인 레버리지는 안 되니까 네. 그거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로 채우는 거죠. 전세 드리면서 뭐 일부 갚고 뭐 그쵸, 이런 그쵸. 식으로. 그러면은 보통 얼마나 걸려요? 그게 시공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다 꼬마 빌딩이 거기서 거기니까 네. 공사 기간만 하면 6개월이에요. 땅 찾으면 땅 찾자마자 바로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체감상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. 경매랑 비슷합니다. 아, 네. 경매도 처음에는 막 되게 어렵게 막 경매라는 그랬죠. 단어가 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. 아, 있죠. 진입장벽에. 네. 네. 제가 할 정도면 네.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처럼 약간 정책이라고 하는데도 지어서 만약에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하냐 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. 근데 뭐 뭐든지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건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면 어쩌냐라고 하기 전에 분양이 될 만한 지역에 시행을 하는 게 맞아요.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분양가가 높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. 네. 저기 경기도 외곽에 빌라를 지었는데 100원에 줄게요. 살 거예요, 안 살 거예요? 사야죠. 사야죠. 네.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. 분양이 안 되는 건 네. 그 시세에 안 맞는 거거든요.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. 그 분양가를 만약에 빌라를 10개 지었다. 네. 4억이면 때려 죽어도 이건 팔린다. 그럼 40억이잖아요. 그럼 내가 이 건물 짓는데 아까 세가 얘기했던 거 있지. 네. 땅값, 건축비, 부대비용. 네. 이거를 40억 안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이거 세 개는 간단한- 예측할 수 있거든요. 네. 예측할 수 있고 내가 4억이면 완판시킬 수 있다. 네. 그거 2개 예측이 됐어. 네. 근데 이게 수지가 안 나와. 안 하면 돼요. 경매랑 똑같아. 아, 진짜 경매도 그냥 제가 금매가를 조사하라고 하요. 네. 그게 뭐냐면 때려 죽여도 팔릴 수 있는 그렇지, 그렇지. 가격이니까 그거보다 싸게 받으면 싸게 받죠. 근데 그걸 했는데 낙찰이 안 됐어. 뭐 끝. 돌려받으니까. 돌려받으면 끝. 만약에 황금대지님 뭐 나중에 강의나 이런 걸 듣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럼요.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. 제 강의는 되게 길게 해요. 8주. 8주. 8주 하면은 경험 빼고는 음. 실전 경험 빼고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좀 막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지. 그 집 짓다 10년 늙는다라는 말도 있고 왠지 건축, 막 시공사 막 이러면은 네. 다 막 내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제 건축 강의 들으러 오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생각보다 낮아요. 그렇더라고요. 20대 막 신혼부부도 있고 30대 직장들 되게 많고요. 네. 뭐 50대 분들이 오히려 적어. 젊은 분들이 요즘에 아파트 대출이나 네. 뭐 세금 규제가 많으니까 네. 그렇게 계속 어떻게든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난 그래도 어려워하지만 일단 그래도 배워놓으면 내가 이거를 네. 계속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네. 조금씩 이렇게 경매하다가 신축도 해보고 네. 이렇게 하면은 5년이나 네. 10년 이내에는 무조건 이제 건물주가 다 될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 시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. 경매도 그렇지만 맞아요. 좀 진짜 기억나시는 뭐 약간 힘들었던, 어려웠던 거. 음. 근데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. 건물을 지었다? 네, 직접 짓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누가 짓느냐? 네. 그럼 그 현장에 있는 인부분들이랑 네. 시공사가 지어요. 네. 그럼 나의 역할은 뭐냐? 그 사람들이 짓는데 좀 잘 지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자금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네. 계약을 잘하는 거예요. 시공 계약만 잘해놓으면 네.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적으로 쪼들려서 어려움이 있었죠. 그래서 자금 계획을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알려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네. 너무 소액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현금 흐름이 막히고 이런 게 조금 마음고생을 했던 게 기간이 좀 기니까 그렇죠. 기간이 기니까 건물 짓는 것도 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다 안전책이랄까?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그런 알려주시니까. 제도적인 게 있으니까 네.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또 건물 짓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황금대지님 영상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또 한번 강의도 들어보시고 마지막 한 말씀 좀 그래야 편집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편하잖아요. 신축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아파트, 오피스텔이나 일반적인 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
좀 더 다양한 그 관점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본인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. 본인한테 맞는 것만 찾으면 그거를 파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저도 신축을 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 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좋은 말씀 네.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 번 기회 되면 또 출연을 네. 좀 부탁드리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다음에 귀한 또 시간 뵐게요.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